미국과 유럽이 이제 뒤늦게야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스카프라도. 그렇지만 마스크 충분히 구비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막상 착용하기 시작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으로 2주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공식 사망자가 중국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최고 24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마스크 대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료진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럽 쪽 EU 확진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자, 외국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죠. You would like to be back to normal by Easter Sunday. Yes. That's 19 days from now. It's okay. Is that true? Is that possible, or is that false? I think it's possible. Why isn't it? I mean, we've never closed the country before, and we've had some pretty bad flus, and we've had some pretty bad viruses, and I think it's absolutely possible now. That the peak in death rate is likely to hit in 2 weeks. I'll say it again. The peak, the highest point of death rates. Remember this. The president and the coronavirus task force just announced that they would be officially extending the guidance on social distancing until the end of April 30th.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is will be an enormous challenge for all of u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ut those lucky enough to be in a position to stay at home, please do so. Each and every one of us plays a role in slowing the spread, and social distancing saves lives.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맨 처음에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활절까지는 경제 정상화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앞으로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제 김도수 평론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 이어서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의 사례를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계속 소개하고 있고, 그 모범적인 사례가 단순히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곡선의 평탄화라고 해서 발생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이 역할에서 한국은 대단히 성공한 나라로서 이 한국의 성공 요인은 적극적 조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준비하게 만들었고, 또 흔히 말하는 그 진단 키트의 즉각적 사용을 통해서 계속 검증해가는 방식. 미국은 이것을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어서 진행되면서 미국은 제대로 이제 한국의 모범 사례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마스크 사용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장기간의 어떤 이런 발생의 곡선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정상화돼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원장님, 지금 뉴욕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뭐 쿠오모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의 의료진이라도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던데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아마 집단 감염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뉴욕도 요양원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갖다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하지 않게 되면은 뉴욕에 어떤 집단 감염이 늘어나게 되고 전체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는 사태는 아마 당분간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김수환 평론가, 지금 유럽, 미국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나마 참 대처를 잘한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리가 어떠했는지가 뭐 반대로 거울처럼 보이는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처음 환자가 나오고 집단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는 예.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검사를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감염이 됐는지를 추적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 접촉자들을 찾아낸 다음에 진단검사를 하고 그리고 확진자로 분류하고 격리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별로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뉴욕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지금부터 확산세가 퍼지기 시작했다기보다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9,000명씩 예, 늘어나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10,000명씩 확진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접촉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됐다기보다는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을 더 많이 진단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 전체는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은 조기를 걸고 또 추모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대체로 보면 추모 조기라든지 또는 추모하는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하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거죠. 예, 서로 이제 용기를 주는 거죠. 예. 용기를 주면서 이제 사회 공동 구성원끼리. 근데 전 저걸 보면서 정치적 결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리더에. 예. 각국이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 간 거리 두기를 같이 했어야 되죠. 처음부터. 입국 봉쇄든 제한이든 간에 그렇게 같이 한 나라들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홀로 네. 좋은 길을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의 국가 리더의 정치적 결단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안에 의료 체계라든가 의료인들의 고생 이런 부분은 국가 간의 수준이나 국민성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사실 민간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맞고요. 옛날 김상조 정책실장이 했던 말씀을 돌이켜보면 3월 달이었던 걸 기억이 되는데 예. 마스크 그때는 건강한 사람 쓰지 말아야 된다.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쓸 필요 없다. 지금 미국이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정자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거 그리고 가장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최선의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혹시 잘 되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국민 보건을 대한다?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깨달은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방역은 정치로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깨닫게 됐죠. 자, 일단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쓸 때가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 할 것 없이 일단 2주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표정을 좀 보실까요?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늘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격리 비용은 징수를 합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 국익, 공익 목적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시행하고 검사 음성인 경우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때부터 14일 자가 격리할 때까지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보건당국과 검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정 위원장, 2주간 격리하는 것은 일단 해외 유입으로부터 뭔가 좀 막아보자 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격리와 제한은 어떤 대가를 치료하냐는 문제인 거지 사실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벽하게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없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100이 생길 거를 갖다 99로 낮추냐의 문제인 거지 일단은 도움이 되는 거는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현재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본인이 무증상자였다가 막상 한국에 입국한 후에 유증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걸 놓고 보면은 현재는 전부 다 격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체 격리 건수에 비교하게 되면은 격리를 실제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확률은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매번 뉴스에 나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이고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가격리했을 때 불편한 점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따라야죠, 뭐. 예,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관광 목적이라든지 사업 목적으로 왔을 경우에 특히 이제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은 좀 막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많지는 않겠죠, 요즘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몇 분의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이탈도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이제 유학생들이 그런 이탈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사회적 성숙과 지금 충분히 이제는 이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상당히 강하게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향후에는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강제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기면 지금 바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방 조치하고 국내 내국인 같은 경우에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엄포를 놓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하면 호텔이든 어디든 주거지에서 2주 동안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관광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관광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국자들하고 지금 국내 내국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6천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그 숫자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탈리아 교민이 지금 1차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민 중에 한 명이 한 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5살 아들하고 함께 귀국한 부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에는 민간에서 전세기를 이탈리아 교민들이 구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이 여러 공항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민간 전세기를 띄워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각국 공항을 주선하고 몇백 명 태우고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국력이 힘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문 딱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올 때 최대한 우리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면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들어와서 자가격리 조치가 아니라면 이번에도 이탈리아 교민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시설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보호하는 이게 저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